문재인 정부에서 소송 전수조사, 옷값의 진실 밝혀질까? 자, 무슨 얘기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투명 공개 원칙 함께 보시죠. 정부가 바뀜에 따라 청와대를 피고로 한 소송이 몇 건인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대응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제 월북 논란 같은 경우에서도 법원에서는 국가 정보 자산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보는 공개를 해라라고 했지만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까지 이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정보 공개 소송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지난 2월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특활비가 사용됐는지 정보 공개하라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항소를 했어요. 공익을 해칠 수 있다. 특활비 공개 못한다. 서해 공무원 사건 항소 때도 청와대 정부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항소했죠. 대통령실 관계자 김정숙 여사 옷값관에서는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언론들의 관심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가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는 건 아니냐라는 관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문재인 정부가 항소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급기야 그건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항소한 부분이 있어요. 뭐 월북 공무원 논쟁에서도 그랬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항소를 진행했죠. 이제 월북 지금 피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유가족들이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제 계속 정부가 항소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해서 1심에서 공개하라고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항소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면서 15년 동안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가 안 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그 소송을 계속할지 아니면 항소를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럼 국가를 상대로 지금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송들, 정보 공개 소송들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항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한 그 정보 공개 소송에 항소를 취하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한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특활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사실상 그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복해서 1심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당초 좀 이런 많은 정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손정인 변호사님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사실은 요만큼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 차치하더라도 이제 관건은 같은 청와대잖아요. 주체는 청와대인데 정권이 바뀐 건데 문재인 청와대는 법원에서 공개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지만 윤석열 청와대가 이제 항소를 취하했는데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께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첩보 자산은 신중히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동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가 과연 우리 서해 공무원을 구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그거는 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이제 생명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구조하고 싶은 의사는 충분히 있었겠죠. 아까 이준석 당대표가 세월호 사건이랑 비교하는데 세월호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사법권과 군사력과 여러 가지 행정 인력이 통제 가능한 곳에서 일어났고 이번 피격 사건은 우리나라 군 통제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는 헌법과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 군 첩보를 들어가면서까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국가가 노력을 했겠죠.
설마 일부러 죽음에 이르는 걸 알면서 방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었으나 북한에서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안보 위협이 될 여지가 있고 그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영에 침범하는 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하고 국가 대통령 지정물 관련한 법령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서해 피격 사건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이 나온 것은 첩보는 공개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동료들의 진술조서는 공개도 좋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던 수사 관련한 보고서는 공개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 항소 취하했으면 곧 공개된다는 겁니다. 곧 공개된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됐는지는 국민에게 알려질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해경이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수사를 종결하고 중지한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유가족을 위해서는 수사를 더 해야 됩니다. 수사의 초점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북에 이르게 됐는지가 유가족의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중단한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걸 조사라고 하냐면 전 청와대에 누가 이런 것들을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개입을 해내 그걸 조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정치권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가족을 위해서는 사고사든 뭐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도 결론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종결한다는 겁니다. 해경이.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옷값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특활비는 국가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다. 다만 선별적 공개는 우리 국민들이 이중잣대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 판례나 이 앞으로의 선례가 향후에 지금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그 가이드라인과 규정과 공개 범위, 공개하지 않아야 될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공개하라라고 하기보다는 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세월호 사건의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었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는 소위 북한의 눈치 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적의 판단을 했을까요? 이 부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야를 떠나서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북 선언을 당시 정부에서 북송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상 규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던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경에 납포됐는데 그때 정말로 끔찍한 사건을 당시 정부가 발표합니다. 이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후 탈북한 거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 저게 사실이냐, 2명이 16명을 저 좁은 오징어 잡이 배에서 다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렇게 흉악범이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닷새 만에 순식간에 강제 북송을 하게 되죠. 여권 고위 관계자,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 의혹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중이다. 결과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이 어떤 지시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강제 북송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흉악범이다라는 근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죠.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일단 그 귀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순 부기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상 규명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